야, 영어 숙제는 오랜만에 독해 문제를 풀었죠. 하나를 틀렸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완벽한 독해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애먹었던 문제 두 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빈칸 추론 문제죠. 5, 6번 둘 다 빈칸 추론 문제였고, 둘 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있나 봐요. 어떤 놀이인데, 어떤 자유로운 놀이는 자연의 어떤 수단이다. 자연의 어떤 수단 또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방법이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방법.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대이하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다. 뭘 가르치냐면 그들이 뭐뭐 하지 않다는 것. 이런 거 여기 다 형용사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이 중에 뭐 1번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 노이즈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러면 그 프리 플레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대이하를 가르치기 위한 자연의 방침인데, 대이하가 무슨 내용이냐면 너는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밑에를 읽어봐야지 이 플레이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 플레이, 어떤 요 놀이에 관해서, 놀이에 대해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아이들은 진짜로 가질 수 있다. 진짜 완벽하게 가질 수 있다. 컨트롤,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선.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또 뭐뭐 할 수 있는데, 연습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은 뭐, 자신의 주장? 또는 뭐 이런 컨트롤, 통제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자유로운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침인데, 그 방침에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 자유로운 놀이라는 데서 아이들은 배운다. 뭐 하는 것을 배우냐면 만드는 것을 배우는데, 그들 자신의 이런 결정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또 뭘 배우냐면 푸는 것을 배우는데 그들의 고유의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리고 또 뭘 배우냐면 만드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 룰을 만들고 따르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get along with 하면은 뭐뭐와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한 거 이런 거 뭐 룰 따르고 룰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정을 자기 혼자 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고유의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이좋게 지낸다. 그리고 사이좋게 지낸다.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동등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들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낸다. 뭐뭐 하기보단 굉장히 복종적으로 또는 반항적인 이런 부하라기보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유로운 이런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남의 룰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는 자기의 룰을 만들기도 하면서 뭔가 자기 독립적인 주체성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간다는 거죠. 오히려 복종적인 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아주 활동적인 바깥 놀이, 이건 바깥에서 하는 놀인가? 위에서 자연의 방침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 프리 플레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활동이 아닌 좀 실외에서 하는 활동이 나온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바깥 놀이에서 아이들은 섬세하게 또는 뭐 의도적으로 준다. 그들 자신에게 그들 자신에게 어떤 이런 모더레이트 하면 무슨 뜻이냐? 보통 보통의 뜻? 뭐 이런 뭐 보통의 이런 것들 이런 사이에 있어서 어떤 공포를 추가하게 된대요. 그들 자신의 어떤 공포를 추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 바깥 열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바깥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접해보면서 뭔가 자신이 경계해야 할 것들을 분류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주체성을 키워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thereby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 어떤 방법을 배우는데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들의 몸을 컨트롤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뭐보다 배우냐면 그들의 공포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 바깥 활동을 통해서 그들 자신만의 공포를 부여하게 되고 그 공포를 그냥 안고 가는 것만이 아닌 자기 몸과 함께 그 공포까지 컨트롤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일단 해주고 싶은 말은 이 프리 플레이라는 이 자유로운 놀이라는 활동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주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 답지 중에서 몇 가지가 추려집니다. 우선 앞에 not이라는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을 이용해서 긍정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적인 그런 형용사 표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helpless, 쓸데없는, 무력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complicated 이런 건 복잡한이니까 주제와 굉장히 관련 없는 어휘죠. 이런 것들은 확연히 지어주고 noisy 이런 것도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어줍니다. sociable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어휘죠. 예를 들어서 이 바깥 활동 같은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체성을 기를 수 있고 그들만의 독립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소셜이블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프리플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너는 사회적이지 않아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면 글의 내용이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확실히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좁혀지는 게 4번에서 5번 그러니까 까다롭거나 또는 무력하거나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당연히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죠. 일단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 자연을 굉장히 뭔가 경외적이라고 하잖아요. 경외감이 드는 이런 무섭기도 하고 커다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너는 무력하지 않아라는 것을 설명하는 뉘앙스에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봤죠. 하지만 이것만 설명하면 근거가 더 부족하니까 셀렉티브가 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렉티브란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느낌인데 그 까다로운이 너는 왜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까다로워 이런 느낌의 까다로운이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까다로워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려고 들고 뭐 이렇게 고지식하고 이렇게 꽉 막혀 있어 이런 느낌의 까다로운이잖아요. 하지만 이 까다로운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이 글에서 봤을 때 까다로운이 아니야 라는 의미는 너는 까다롭지 않고 뭐든 되게 수용적으로 잘 따르고 여기저기 이제 유유자적하게 잘 붙어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셀렉티브가 답이 된다면.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프리플레이의 장점은 아이의 뭔가 도착성이나 이런 주체성 또는 독립성 같은 것을 키우고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죠. 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빈칸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중간 과정에서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예시 또는 뭐 결과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문장 도입이라고 봐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 이 사람은 빈번하게 자주 분석했다. 아이들의 어떤 개념을 분석했는데 어떤 개념이냐?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였다. 장 피아제라는 이 사람은 가끔 아이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아이들이 시간을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냐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리고 분석을 해봤대요. 뭐뭐를 통해서 분석을 했냐면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분석을 했대요. 어떤 능력이냐? 비교하는 능력 또는 평가하고 측정하는 능력, 그 시간을 비교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능력. 여기서 estimate는 평가하다보다 측정하다에 그럼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의 시간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물체와 또 다른 물체의 시간의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컴페어가 되는 거고, 요거 하나 주체적으로 봤을 때는 estimate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물체들에 관해서 시간이 작용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능력들을 갖다가 굉장히 자주 분석하고 평가해 봤대요. 어떤 시간이냐면 소비되는 또는 뭐 취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한 쌍의 어떤 이벤트
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요 컴페어의 의미가 요거인 거죠. 예를 들어서 A 물체와 B 물체가 달리는데 A 물체의 시간의 경과는 어떻게 되고 B 물체의 시간의 경과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장피아제가 확인해 봤다는 소리예요. 전형적인 실험 결과에 있어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뒷내용은 보편적인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겠죠. 두 개의 장난감 자동차는 보여졌다. 달리는 것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었냐면 동시에 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대에 달리고 있었다. 어디에서? 평행한 트랙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간, 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의 뭐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뭐 특정 그런 게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시간을 대상으로 두 장난감 자동차에 대한 시간의 경과를 실험해 봤대요. 근데 통상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와 있죠. 그럼 따라서 이 문제는 결과에 대한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뒷내용은 이런 결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 아이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 아이들은 요청받았다. 그때 요청받았다. 이 실험을 진행하는 그때 요청을 받았다. 판단하라고 어느 자동차가 더 달리고 있었는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달리고 있었는지, 달렸었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어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판단하라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 자동차가 과거 이전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동시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그러니까 두 개의 자동차 대조군을 실험해 봤다고 했잖아요. 이 자동차가 과연 서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멈췄는지, 동시에 같은 시간 작용을 받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차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멈췄니? 그것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당화하라고 지금 요청을 받은 거죠, 아이들은. 그 다음에 정당화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뭘 정당화하느냐? 그들의 판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 네,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경우,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정당화해봐. 즉 여기서 말하는 저지먼트에 대한 저스티파이, 요거는 이제 자신의 근거를 대라는 거겠죠. 그래야지 실험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프리스쿨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치원생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쿨 에이지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을 말하는데, 영스쿨 에이지라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정신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컴포즈 하면 원래 혼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지만 and가 보이는 걸 보아서 뭐뭐와 뭐뭐를 혼동하다, 뭐뭐와 뭐뭐를 헷갈리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죠.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이런 규모를 굉장히 헷갈려 했대요.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헷갈려 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갑자기 자동차로 예를 들지 말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자신의 규모를 늘렸어. 공간을 늘린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공간이 커졌네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갖다가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는 것, 시간이 시작하는 것은 판단되었다. 뭐로 의해서 판단되었냐면 스타팅 포인트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준비 출발 땅 하고 그 출발하는 그 시작 시간이 이 지점으로 그냥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는 자동차는 그냥 지금 시작한 그 시간대의 자동차야 라고 인식을 하게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 운동을 해서 딱 여기에 있었다. 그래도 이 아이의 이 시선에서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멈추는 것은
뭐에 의해서 또 판단을 받았냐면 멈추는 것, 포인트, 그러니까 멈추는 포인트에 의해서 또 인식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얘는 여기가 시작 포인트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는 여기서 멈추니까 여기서 시간이 멈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시간, 이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것이 있고 이렇게 간 것이 있을 경우 얘의 거리가 더 기니까 얘의 지속시간이 좀 더 오래됐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러한 오류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시적 지점이니까 시간 시작이야, 끝 지점이니까 시간 끝이야, 길이가 기니까 지속 시간 오래됐어 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그렇게 주는 존재, 또는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해가 되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은 아마도, 이 결과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실험 결과를 알게 된다면 이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실험의 총체적인 명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아마도 주장할 것이다. 대이하를 주장할 것인데, 그 자동차가 시작했다, 그리고 멈췄다, 함께 운동하다, 함께 멈췄다,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다, 이것이 정답이래요. 그렇게 대답한 어린이들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외칠 수 있냐면 여기 대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어요 라고 정답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있냐면 그 자동차, 어떤 자동차냐면 멈춘 자동차, 더 멀리, 더 먼 거리에서 멈춘 자동차가 뛰었다, 더 오래 뛰었다, 이것은 또 오답이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둘 다 동시에 출발했는데,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자동차가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멈췄어요. 근데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어쨌든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어요 라고 한 거는 정답이고, 더 오래 간 것이 더 많이 뛰었어요 라고 한 건 오답이죠. 그럼 여기서 저걸 상수를 구해줍니다. 상수는 여기서 시간이에요. 시간.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어요. 시간이 정해진 거죠. 더 멀리 간 것이 더 오래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더 멀리 간 것은 더 오래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더 멀리 간 것이 더 짧게 간 것도 아니라는 뜻이고, 더 멀리 간 것도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의 결과는 시간을 상수로 뒀을 때 둘의 거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A 자동차와 B 자동차를 예로 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학생 1이 보기에는 얘네들 이렇게 거리가 다르긴 한데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멈춘 거예요. 이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어떤 학생 2는 이거 보니까 얘가 더 멀리 갔잖아요. 그럼 얘가 더 오래 간 거예요 라고 하면 얘는 틀린 거게 되겠죠. 왜냐면 실험의 전체 자체가 시간을 상수로 두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요인은 뭐냐? 당연히 이 자동차의 속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에 시작했는데 빠른 자동차는 짧은 시간 만에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느린 자동차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조금밖에 못 가잖아요. 얘가 만약에 7m/s라고 하고 얘를 1m/s라고 했을 때 각각을 1초 동안 이동한다면 얘는 7m를 갔을 거고 얘는 1m를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 2가 말하기로는 얘는 7m를 갔으니까 얘는 아마 7초를 더 갔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틀렸는 거고, 얘네 둘 다 똑같은 1초를 갔지만 얘는 속력이 더 빨라갖고 얘는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한 학생이 정답이니까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된 거겠죠. 그럼 하나하나씩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또 컴마 뭐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마 분사 구문 표현이 나올 거예요.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형태죠. 하나는 달린다, 더 빠르게 달린다, 그리고 멈춘다, 더 먼 곳에서 멈춘다, 그 트랙이 더 먼 곳에서 멈춘다. 하나는 더 빠르게 달리고 그 트랙이 더 먼 곳에서 멈춘다. 맞는 소리죠. 1번이 정확하게 답이죠. 두 개의 자동차 모두 멈췄다.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여기부터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2번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지점에서 멈췄으면 얘네 둘 다 같은 지점에서 멈췄으니까 둘 다 시간은 똑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얘네가 더 멀리 갔으니까 얘가 더 시간이 오래됐어요 라고 말한 것은 일단 두 자동차 사이의 끝 지점은 거리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2번은 확실하게 그어주고, 하나는 유지했다. 같은 속도를 유지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이 상수라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2번은. 근데 여기서 변수 값은 바로 속력이에요, 속력. 속력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속력이 변했죠? 그럼 이 지문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지했다. 그것의 속도를 유지했고, 그와 동시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에 끝까지 갈 때까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했다. 이것도 아니죠. 속도를 유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속도 그럼 변수가 아닌 거죠. 이것도 상수가 되는 거죠. 얘도 지워주는 거고. 두 개의 자동차 모두 변형했다. 그들의 속도를. 그럼 이거를 유의깊게 봐야 되는구나. 여기 역접하지만 도착했다. 같은 지점에 도착했다. 여기서는 아니죠. 거리와 속도는 변수가 돼야 되지만 시간은 상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가 상수가 돼버렸죠. 아닌 거예요. 두 개의 자동차 모두 느려졌다. 그들의 스피드를 느리게 만들었다. 느리게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무조건 빠르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얘는 중간 속도로 갔는데 얘가 느리게 가는 걸 수도 있고, 얘는 빠르게 갔는데 얘가 느리게 간 걸 수도 있고, 얘는 중간 속도로 갔는데 얘가 빠르게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도를 늦췄다. 이것도 앞까지를 일단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도착했다. 같은 지점에 도착했다. 이건 위에랑 똑같은 소리죠. 얘도 쓰인 거.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